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초대할 이야기는 사랑과 배신, 그리고 두 번의 출생 비밀이 엮어낸 한 여인의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부산 해운대 평범한 미용실을 운영하는 윤지현. 그녀의 아들이 결혼을 약속한 순간 상견례 테이블에 앉은 신부의 부모는 다름 아닌 그녀의 옛 연인 강도현과 가장 친했던 친구 김미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미숙은 지연의 사망 소식이라는 충격적인 거짓말을 전하며 도연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연이 홀로 키운 친아들 민재와 미숙이 도연의 딸이라 속여온 딸 지우의 결혼. 지연은 이 파국을 막기 위해 미숙이 2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거짓의 탑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사망 소식과 두 번의 출생 비밀 이야기를 통해 20년의 침묵이 불러온 가족의 해체와 한 여인의 처절한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 따라갈 것입니다. 지금 끔찍한 운명의 장막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부산 해운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윤미용실안은 염색약 냄새와 수다 소리로 활기가 넘칩니다. 윤지현 40대 후반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고객의 머리를 다듬으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놓여 있는 듯하죠. 지연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아들 민재 20대 후반을 홀로 키워냈어요. 민재의 친부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은 20년 동안 지연의 가슴 밑바닥에 봉인된 채 고통스러운 침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곧 결혼할 예정이에요. 반듯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지우라는 아가씨죠. 민재가 가져온 청첩장을 지연은 몇 번이고 쓸어보았습니다. 아들이 이룬 성취이자 자신의 고독했던 청춘에 대한 보상 같았거든요. 이제 행복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죠. 상견례 날, 고급 한정식 집의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지연은 예비 사돈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신부 지우의 아버지 강도연이 마주보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의 나이만큼 주름이 늘었지만 지연의 20대 시절, 그를 향한 맹목적인 사랑의 잔상이 선명하게 도연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의 목에서는 숨이 막혔고 손은 떨려 찻잔을 들 수조차 없었죠. 그리고 지우의 어머니 김미숙. 미숙은 지연의 대학 시절 가장 가까웠던 친구였습니다. 배신자죠. 미숙은 우아한 한복을 차려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지연을 발견했지만 미숙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을 뿐 이내 완벽하게 통제되었어요. 마치 지연을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처음 뵙겠습니다. 신부 어머니 김미숙입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 그녀의 모습은 뻔뻔함을 넘어선 섬뜩함이었죠. 지연은 상견례 내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도연과 미숙의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죠. 특히 도연은 자신의 아들 민재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민재가 도연의 친아들이라는 끔찍한 진실이 지연의 머릿속을 강타했어요. 민재와 지우가 사랑을 나누는 내내 지연은 그들이 이복 남매일 수 있다는 지옥 같은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지연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상견례 자리를 끝냈습니다. 헤어지는 순간 미숙이 다가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윤지현,
살아있었네. 정말 놀랐어. 하지만 이제 와서 뭘 하려고.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조용했고 눈빛은 경고였죠.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숙의 손을 뿌리치고 도연이 서 있는 쪽을 한번 바라보았죠. 도연은 지연에게서 시선을 돌린 채 지우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미숙에게 도연을 뺏겼던 고통이 이제는 민재의 인생 전체를 위협하는 금지된 결혼이라는 형태로 지연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죠. 지연은 어둠이 깔린 해운대 거리를 걸으며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을 막아야 해요. 미숙에게 복수하는 것 이전에 아들의 인생을 지켜야 하거든요. 민재의 친부가 도연임을 밝히는 것. 그것이 미숙의 완벽한 삶에 균열을 내는 첫 번째 방법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눈빛에서 느껴진 그 오만함은 지연에게 더 큰 무기가 필요함을 암시하는 듯 했죠. 지연은 미숙의 20년간의 삶에 다른 거짓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윤지연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20년 전 미숙이 저지른 극악한 배신의 순간을 수없이 되감았죠. 그 기억은 여전히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지연의 가슴을 찔러왔어요. 20년 전 지연과 강도연은 뜨겁게 사랑하던 연인이었습니다. 지연은 민재를 임신한 상태였죠. 도연은 당시 막 사업을 시작하여 어려운 시기였지만 두 사람은 미래를 약속했어요. 그런데 지연이 민재를 낳기 직전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며칠 동안 정신을 잃고 병원에 누워 있었죠. 그때 미숙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지연을 대신해 도연을 돌보겠다면서요. 미숙은 지연에게 도연이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지연이 회복하면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친구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계획은 달랐죠. 미숙은 도연에게 접근하여 지연이 사고 후유증으로 끝내 사망했으며 임신 중이었던 아이마저 유산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연은 지연이 죽었다는 충격과 죄책감에 완전히 무너졌죠. 미숙은 그런 도연을 헌신적으로 위로했습니다. 도연은 미숙의 도움 없이는 숨도 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지연이 회복하여 병원을 나섰을 때 미숙과 도연은 이미 연인 관계가 되어 있었고 지연의 사망 소식은 도연의 주변에 기정사실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친구의 배신과 연인의 상실이라는 이중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민재를 안고 이 도시를 떠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다짐했지만 홀로 아이를 키우는 고통이 복수심을 잠재웠죠.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도연과 결혼하여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고 지연은 숨어 살 듯 민재를 키워냈죠. 이제 그 두 가족이 민재와 지우의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얽힌 것입니다. 지연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떨리던 눈빛은 이제 차가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지지 않아. 미숙, 내가 나한테서 도연을 훔쳐간 것처럼 나는 내가 20년간 쌓아 올린 거짓말의 성을 무너뜨려 주겠어. 지연은 민재의 친부가 강도현임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결혼은 무산되고 도연은 20년 전 미숙의 거짓말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민재의 출생신고 당시 도연의 이름이 없었지만 친자 확인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지연은 문득 미숙이 상견례에서 보인 그 오만한 눈빛을 떠올립니다. 이제 와서 뭘 하려고. 미숙은 지연이 민재의 친부 문제를 가지고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숙은 20년 동안 도연을 속여왔습니다. 한번 거짓말을 한 사람은 평생을 거짓말로 지탱할 수밖에 없죠. 지연은 직감했습니다. 미숙이 도연을 가로채기 위해 지연의 사망을 위조했다면 도연과 결혼한 후에도 또 다른 거짓말로 자신의 자리를 공고히 했을 것이라고요. 특히 딸 지유의 존재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미숙은 도연과 결혼 후 바로 지유를 낳았다고 했지만 그 아이가 정말 도연의 친딸일까요? 미숙의 표정에는 지연이 20년 전의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지유의 출생,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듯한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민재의 출생 기록 대신 강도연 가족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민재의 결혼을 막고 미숙에게 복수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미숙이 20년간 도연에게 지유를 그의 친딸이라고 속였다는 또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폭로하는 것일 테니까요. 지연은 휴대전화를 들고 오랜 인연이 있는 사설 정보원을 찾아 나섭니다. 미숙의 거짓말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녀의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된 거죠. 이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윤지연이 사설조사원에게 건넨 강도연 가족의 정보는 표면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강도현과 김미숙은 20년간 부부였고 딸 지우는 출생신고 당시 강도연의 친딸로 등록되어 있었죠. 하지만 지연은 직감에 의존했습니다. 미숙은 20년 전 사람의 사망을 위조할 정도로 잔인하고 대담한 인물이었죠. 완벽한 서류 속에서 숨겨진 두 번째 거짓말을 찾아내는 것이 지연의 목표였습니다. 지연은 정보원에게 지우의 출생 당시 병원 기록과 행정 절차를 최대한 깊게 파고들어 달라고 요청했어요. 며칠 후 정보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 씨, 강도연 씨 딸 지우의 기록에서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친자 관계가 부존재하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출생 신고 과정이 상당히 급박하고 비정상적이었다는 흔적이 있어요. 당시 담당했던 의사가 서둘러 은퇴했고 기록 일부가 소실된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출생 전후의 미숙 씨의 건강 기록이 너무나 깨끗해요. 마치 대리 출산을 했거나 출산 자체를 숨기려 했던 것처럼 말이죠. 지연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듯 했어요. 미숙이 지유를 낳을 당시 미숙이 지유의 친부가 강도연이 아님을 숨기기 위해 출생 과정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았죠. 지연은 미숙이 20년 전 자신이 겪은 사망이라는 고통을 도연에게 고스란히 되갚아주기 위해 지유를 이용해 가짜 가족이라는 감옥을 만들어 왔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연은 미용실 문을 닫고 정보원이 찾아낸 단서들을 꼼꼼히 살폈어요. 지유가 태어난 시점, 도연의 출장이 잦았다는 기록, 그리고 미숙의 산후조리 기간 동안 도연과의 접촉 기록이 모호하게 처리된 것까지 모든 정황이 미숙의 은밀한 조작을 가리키고 있었죠. 지연은 이 모든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친자 불일치 문서였습니다. 지연은 정보원에게
미숙과 지우의 관계가 아닌 강도현과 지우의 친자. 불일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죠. 지연은 민재의 결혼을 막기 위해 민재의 친부가 도연임을 밝히는 것이 첫 번째 복수라고 생각했지만 미숙이 도연에게 지우를 친딸로 속였다는 진실을 밝히는 것은 미숙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완전한 복수였어요. 며칠 후 정보원이 어렵게 입수한 자료를 들고 지연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미숙이 지우를 출산한 직후 도연 몰래 사설기관에서 진행했던 친자 확인 검사 기록이었습니다. 미숙이 불안감에 사로잡혀 비밀리에 검사를 진행했으나 그 검사 결과는 미숙의 친부가 아닌 다른 남성이 지우의 친부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죠. 미숙이 검사 결과를 은폐하고 도연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서둘러 지우를 도연의 호적에 올린 것입니다.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에 놓인 종이 한 장이 20년 동안 지속된 미숙의 거짓말성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무기였죠. 민재와 지우가 이복남매라는 단순한 진실을 넘어 민재는 도연의 친아들이고 지우는 도연의 친딸이 아니라는 이중의 배신이 도연의 삶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미숙, 넌 정말 괴물이구나. 20년 전 내가 죽었다고 도연을 속인 것도 모자라. 내 딸마저 도연의 아이로 둔갑시켜 그를 기만했어. 이제 내가 지은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지연은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 결혼은 막아야 하고 미숙의 거짓은 폭로되어야 합니다. 지연은 도연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녀가 도연에게 털어놓을 진실은 2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핵폭탄과 같을 거예요. 윤지연은 강도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연인도 친구도 아닌 두 가족의 운명을 가른 심판자의 자격이었죠. 도연은 지연의 갑작스러운 만남 요청에 당황했지만 상견례에서의 이상한 긴장감을 떠올리며 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적한 바닷가 카페에서 만났어요. 파도 소리가 그들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듯 했죠. 도연은 지연을 보자마자 20년 전 미숙이 전했던 사망 소식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아, 미숙이가 너 죽었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도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의 죄책감과 슬픔은 진심이었죠. 지연은 그를 향한 연민과 미숙에게 속았던 그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가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 내가 왜 죽지 않고 여기 앉아 있는지, 그리고 20년 동안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내가 말해줄게요. 지연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떨리는 것은 그녀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녀가 내뱉을 진실의 무게였죠. 지연은 먼저 민재의 친부 문제를 꺼냈습니다. 민재는 당신 아들이에요. 20년 전 내가 떠나야 했을 때 당신의 아이를 가졌던 걸 숨기고 혼자 낳아 키웠어요. 민재는 당신과 내 아들이죠. 그러니 민재와 지우의 결혼은 절대로 안 됩니다. 도연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민재가 자신의 아들이라니. 그의 눈빛은 혼란과 충격으로 가득 찼어요. 그는 민재를 떠올렸습니다. 자신과 닮은 듯 했던 그 눈매와 체격. 말도 안 돼. 미숙이는 내가 아이를 유산했다고 했어.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미숙이 전했던 지연의 사망 소식과 유산 소식이 연이어 폭발했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은 당신에게 내가 죽었다고 했죠. 당신을 빼앗기 위해 내가 낳은 아이를 유산했다고 속였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도연 씨, 당신은 미숙의 단 하나의 거짓말에 속은 게 아닙니다. 당신의 20년 결혼 생활 전체가 미숙의 두 가지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어요. 지연은 가방에서 지우의 친자 불일치 문서 사본을 꺼내 도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종이를 받아들었지만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연을 노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우는 내 딸이야. 내가 직접 출생신고를 했고 20년 동안 내 딸로 키웠어. 아니요. 당신이 아닙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지우는 미숙의 딸이 맞지만 당신의 친딸이 아니에요. 미숙은 당신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당신의 호적에 올렸어요. 이 문서는 미숙이 지우를 낳은 직후 진행한 사설 친자 검사 기록이에요. 지우의 친부가 당신이 아님을 미숙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도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종이가 바스러질 듯 구겨졌죠. 20년 전 사랑했던 여자가 죽었다는 거짓말에 속아 친구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그 결혼의 결실인 딸마저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끔찍한 진실. 도연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미숙이 짜놓은 정교하고 잔인한 덫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김미숙, 너 이럴 순 없어.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절규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아니라 피가 쏟아져 나오는 듯 했죠. 지연은 도연의 고통을 보며 복수심과 연민 사이에서 떨렸습니다. 미숙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도연의 파괴된 모습을 보는 것도 지연에게는 고통이었죠. 도연은 비틀거리며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의 20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지연의 사망을 슬퍼했던 시간, 미숙을 사랑했던 시간, 지우를 키웠던 모든 시간이 거대한 거짓말의 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김미숙에게 달려가야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기만당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죄책감 속에서 살았는지 말해야 했죠. 이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도연의 분노와 배신감은 미숙과의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미친 사람처럼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고급 주택의 대리석 현관문은 20년 동안 그가 쌓아 올린 성공과 행복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미숙의 거대한 거짓말을 감춘 무덤처럼 느껴졌죠.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숙은 도연이 지연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미 집을 나선 후였죠. 도연은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도연은 미숙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것을 알았다. 지금 당장 만나. 아니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할 것이다. 도연의 메시지에 미숙은 결국 응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곳은 20년 전 지연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도연이 무너졌던 바로 그 병원 근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곳은 도연이 미숙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던 슬픔의 장소였죠. 미숙은 도연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오만하고 방어적이었어요. 어디까지 들었어? 윤지연이 또 무슨 거짓말을 했어?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지연에게 받은 지우의 친자불일치 문서를 미숙의 얼굴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야? 내가 윤지연이 죽었다고 나를 속였을 때 그건 배신이었어. 하지만 지우가 내 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20년 동안 날 속인 건 넌 악마야. 내가 널 믿고 지우를 사랑했던 모든 시간을 더럽혔어. 미숙은 문서를 주워 들었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했죠. 맞아. 지우는 당신 딸이 아니야. 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했어. 난 불임이었어. 당신은 나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외로워했잖아. 내가 당신의 곁에 남아 당신의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어. 지우는 당신에게 완벽한 딸이 되어 주었잖아. 윤지연이 당신에게서 빼앗긴 게 20년의 세월이라면 당신에게 지우를 준 건 나의 사랑이야. 사랑? 사랑이라고? 윤지연이 내 아들을 낳았어. 민재가 내 아들이야. 내가 윤지연을 죽였다고 속이는 바람에 나는 내 친아들이 곁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 너의 그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내 아들과 딸이 이복 남매 결혼이라는 지옥에 빠질 뻔했어. 난 너에게 이혼을 요구할 거야. 그리고 너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할 거야. 너는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도연의 단호한 선언에 미숙의 표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도연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연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 지우를 생각해줘. 지우는 당신을 친아버지로 알고 있어. 지우의 인생은 무너지면 안 돼. 내가 당신의 곁에서 평생 속죄할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난 너의 곁에서 숨조차 쉴 수 없어. 너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독이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나는 이제 윤지현과 민재를 찾아갈 거야. 내 친아들과 함께 살 거야. 그 말에 미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도연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음을 깨달았죠. 미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윤지연을 빼앗았지.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서 당신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 미숙은 뒤돌아 비틀거리며 어두운 도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미숙은 이미 차도로 뛰어드는 순간을 선택했습니다.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미숙의 몸이 도로 위로 쓰러졌습니다. 도연은 절규하며 미숙에게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죠. 미숙은 마지막 순간 도연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지 두고 볼게. 미숙의 마지막 숨결은 20년의 거짓말처럼 차갑게 끊어졌습니다. 김미숙의 비극적인 죽음은 두 가족에게 핵폭탄과 같았습니다. 도연은 미숙의 죽음 앞에서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20년의 상실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는 미숙을 증오했지만 그녀의 극단적인 선택은 모든 복수와 심판을 멈추게 만들었죠. 윤지연은 경찰에 연락을 받고 미숙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수를 완성한 순간이었지만 지연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미숙의 죽음은 그녀에게 승리가 아닌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을 의미했죠. 며칠 후 미숙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변호사가 두 가족을 불렀습니다. 미숙이 남긴 유언장을 공개하는 자리였죠. 유언장에는 미숙의 마지막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의 필체로 기록된 유언은 마치 미숙의 차갑고도 집착적인 목소리를 그대로 들려주는 듯 했습니다. 유언장의 핵심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 20년 전 윤지연의 사망 소식은 자신이 지어낸 거짓이었다. 둘째, 민재는 강도연의 친아들이다. 셋째, 지우는 강도연의 친딸이 아니며 지우의 친부에 대한 모든 기록은 별도의 봉투에 담아 윤지연에게 전달한다. 미숙은 자신의 모든 거짓을 폭로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딸 지우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했죠. 유언장이 공개되자마자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재 20대 후반과 지우 20대 후반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했지만 그들을 둘러싼 부모 세대의 역겨운 진실은 그 모든 순수함을 더럽혔죠. 민재는 자신이 윤지연의 아들인 동시에 강도연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지우와 이복 남매일 뻔했다는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평생 아버지로 믿고 따랐던 강도연이 친부가 아니며 어머니 미숙이 자신을 도연에게 속여 키웠다는 배신감에 몸부림쳤어요. 도연은 울부짖었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아들이었지만 지우는 자신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숙의 마지막 유언이 자신에게 내리는 최후의 형벌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20년 동안 사랑했던 아내는 거짓말쟁이였고 자신의 곁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도연과 민재, 지우의 고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 결과는 모두를 파괴하는 것이었죠. 특히 지우의 상처가 지연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우는 미숙의 거짓말로 인해 태어난 아이일 뿐 죄가 없었거든요. 지연은 미숙이 남긴 지우의 친부 관련 봉투를 조용히 받아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비밀은 지연에게 새로운 선택의 책임을 안겨주었죠. 유언 공개 후 민재는 지연의 미용실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저 엄마 아들 맞죠? 저는 엄마 아들로 살고 싶어요. 저한테 아버지 강도연이 아니라 엄마뿐이에요. 민재는 지연의 품에 안겨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지연은 민재를 꽉 안아주며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야. 영원히 내 아들이야. 하지만 지우와 민재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부모 세대의 비극적인 거짓말을 통해 이복 남매일 뻔했다는 충격을 견뎌야 했고 결국 두 사람은 파혼을 결정합니다. 민재는 지연의 아들로 남았고 도연은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미숙의 죽음은 20년간 이어진 거짓된 운명을 강제로 끊어냈지만 그 여파는 남은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죠. 미숙의 장례식이 끝나고 두 가족의 해체 과정은 처참했습니다. 민재와 지우는 파혼을 공식화했어요. 지우는 도연을 아버지로 믿을 수 없게 되었고 민재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과 끔찍한 비밀로 얽혀 있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지우는 미숙의 유산과 함께 도연의 집을 떠나 혼자 살 집을 구했죠. 도연은 붙잡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미숙에게 속은 만큼 지우도 자신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지연과 민재의 삶에도
도연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미숙의 유언을 통해 비로소 민재가 자신의 친아들임을 알았어요. 그는 뒤늦게나마 민재의 친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었죠. 도연은 매일같이 지연의 미용실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민재에게 미안함을 전했지만 점차 지연에게도 다가왔죠. 지연아, 20년 전 내가 널 잃었을 때 나도 죽고 싶었어. 이제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고 민재가 내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미숙은 벌을 받았고 우린 이제 민재의 부모잖아. 도연은 지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고 20년 전에 순수했던 도연의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지연은 도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도연 씨, 우린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미숙이 우리에게 저지른 죄는 당신과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없는 족쇄를 채웠어요. 내가 20년 동안 당신을 증오했어요. 미숙이 없더라도 당신은 내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민재의 존재를 숨겼다는 죄책감이 있어요. 이젠 민재의 부모로서만 마주봐야 해요. 그 이상의 관계는 우리 모두에게 독입니다. 지연은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복수심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깊은 상실감과 고독을 알고 있었죠. 미숙의 죄는 용서할 수 없지만 미숙의 비극적인 죽음은 지연에게도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한 정리를 요구했습니다. 지연은 도연과의 재결합이 또 다른 거짓을 낳을 뿐임을 알았어요. 민재와 도연의 관계도 쉽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갑자기 나타난 친아버지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민재에게 도연은 그저 엄마를 힘들게 했던 남자이자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어른일 뿐이었죠. 도연은 민재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려 했지만 민재는 거부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미 엄마의 아들로 충분히 행복했어요. 이제 와서 아버지의 아들로 살고 싶지 않아요. 민재의 단호한 말은 도연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었죠. 한편 지우는 미숙의 유언에 따라 지연에게 전달된 지우의 친부 관련 봉투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지연을 찾아와 봉투를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젠 모든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의 딸인지, 어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해야 했는지. 지연은 봉투를 들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봉투를 열어 지우의 친부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은 지우의 삶을 또다시 뒤흔드는 일이었죠. 미숙은 이 봉투를 지연에게 넘김으로써 자신의 마지막 비밀을 지연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지연은 여기서 복수의 끝을 맺을 것인지 아니면 용서와 새로운 시작을 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어요. 이 작은 봉투 하나가 미숙이 남긴 마지막 짐이자 지연에게 주어진 최후의 시험대였습니다. 윤지연은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미숙이 남긴 지우의 친부 관련 봉투. 그 봉투를 공개하는 것은 미숙의 모든 거짓을 완전히 파헤치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항상 정의는 아니라는 것을요. 지우는 이미 자신이 도연의 딸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받고 있었어요. 친부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지우에게 또 다른 불필요한 짐을 지우는 일일 뿐이었죠. 미숙은 죽음으로써 자신의 모든 죄를 폭로했고 남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제 지연이 해야 할 일은
복수의 완성이나 진실의 폭로가 아니라 미숙의 죄를 용서하고 이 지긋지긋한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미숙의 딸 지우를 찾아갔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죠. 지연은 미숙이 남긴 유언에 따라 미숙의 막대한 보험금을 지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우가 간절히 원했던 친부 관련 봉투를 지우 앞에서 불태웠습니다. 지우야, 내 친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어. 그 방식은 잘못되었지만 너에 대한 사랑은 진짜였을 거야. 이제 그 비밀은 불태워졌어. 넌 누구의 딸도 아니고 그냥 너 자신이야. 새롭게 시작하렴. 지연은 지우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지우는 지연의 품에서 처음으로 미숙의 집착이 아닌 진정한 용서를 느꼈죠. 지연은 미용실을 정리하고 부산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도연이 마지막으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후회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는 지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우리 정말 마지막이야? 지연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네, 마지막이에요. 민재의 엄마 아빠로만 남아요. 미숙이 우리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어요. 이제 그 끈을 끊어야죠. 도연 씨가 행복하길 바라요. 그리고 민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지연은 도연의 손을 놓았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땐 거짓 없이 둘이서만 만나요. 지연은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부산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플랫폼에 서서 멀리 보이는 바다를 바라봤죠. 20년 전 민재를 안고 도망치듯 떠났던 이 도시에 이제는 홀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 떠납니다. 20년의 고통과 상실, 그리고 복수는 모두 끝났어요. 지연은 목포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익숙한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복수심도 증오도 아닌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민재와 지우는 파혼 후에도 서로를 응원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민재는 지연의 아들로 굳건히 섰고 도연은 뒤늦게나마 민재의 친부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며 물심양면으로 그들을 도왔죠. 지우는 미숙의 재산을 바탕으로 스스로 독립하여 어머니의 그늘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찾아 나섰습니다. 운명은 두 가족을 잔인하게 얽어매었지만 결국 진실과 용서를 통해 각자의 자리를 찾아주었습니다. 윤지연이 탄 기차는 남도의 푸른 들판을 가로지르며 그녀의 새로운 삶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갔습니다. 끝없는 바다가 펼쳐지는 목포에서 지연은 자신만의 행복을 다시 만들어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거죠. 네, 윤지연이 탄 목포행 기차는 부산의 모든 고통과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미숙의 죽음으로 모든 거짓은 폭로되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잔혹했죠. 도연은 20년의 삶이 부정당하는 절망을 겪었고 민재와 지우는 사랑의 결실 대신 이복 남매일 뻔했다는 끔찍한 진실을 안고 파혼해야 했습니다. 지연은 복수의 완성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미숙이 남긴 마지막 비밀마저 불태우고 도연에게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 만나요라는 마지막 인사를 건넨 채
홀로 기차에 오르는 그녀의 뒷모습은 시니어의 삶에서 결국 나 자신으로 바로 서는 것이 가장 큰 해방임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민재와 지우는 부모 세대의 비극을 교훈 삼아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 관계를 맺으며 각자의 삶을 찾아갑니다. 거짓된 운명은 종결되었고 진정한 용서가 가져다 준 새로운 시작만이 남았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삶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깊은 감동을 언제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다음 이야기를 힘차게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